안녕하세요. 포토샵 강의 3주차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는 교재 46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내용을 다룰 거고요. 첫 번째로 교재 넘버 5 그라디언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은 일단 이쪽 툴바에서 여기 아마 처음엔 여기 페인트 통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 툴바 중앙 정도 돼 있고, 여기 이제 이 페인트 통으로 돼 있으면 꾹 왼쪽 마우스로 꾹 눌러서 히든 창을 연 다음에 히든 창이 열리면 이 상단에 이렇게 그라디언트 도구라고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하면 위에 옵션 창은 이제 똑같이 그라디언트에 관련된 이제 창이 뜨고요. 자, 이걸 이제 먹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A4 용지 뭐 흰색 뜨는 기본 창대로 여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는 좀 편하게 해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회전, 그래서 90도 시계 방향 가로로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 자, 포토샵은 언제나 내가 뭔가를 병령하거나 지정해주고자 할 때는 그 면적, 선택 영역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 바탕화면 이제 새로 불러드리게 A4 사이즈로 들었을 때 레이어에는 배경에 락이 걸려 있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이때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윤곽 툴을 가지고 하나 그라디언트를 어디서 어디까지 먹일 거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단 범위, 내가 그라디언트 툴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넣을 건지 범위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바탕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듯이 선을 그어 줍니다. 그라디언트 툴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혼합해서 보여주는 툴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뭔가 모양을 보여준다거나 가로로 뭐 세로로 보여줄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가로로 할 때는 이런 모양이 되고 세로로 할 때는 이런 모양이 되죠. 시작점이 어둡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해도 이런 현상이, 그리고 길게 뽑았을 때하고 짧게 뽑았을 때는 좀 면적 자체도 틀리죠. 그러니까 짧게 뽑았을 때, 길게 뽑았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요런 이제 그라디언트 툴에 대한 이제 뭔가 이제 미세한 조정이라든지 자기가 또 쓰려고 하는 곳에 맞게 조정을 하려면, 자, 위에 있는 옵션 바가 있죠. 자, 여기 옵션 바에서, 자, 여기 투명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투명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투명도를 선택해 놓으면 이쪽에 색이 화이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꾸면 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투명도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두 번 클릭을 하면 여기 편집기라고 해서 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뜨는 건 요거고요. 현재 그라디언트 툴에 먹어져 있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잡고 위로 올리면 사라지게 되고요. 얘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기본 이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투명도가 먹어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투명도를 껐기 때문에 지금 투명하게는 나오지 않고 화이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하고 레이어는 다시 하나 만든 다음에요. 나머지 레이어 좀 버려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은 이제 투명도가 없는 거예요. 투명도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면 자, 레이어 위치를 좀 바꾸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에 검정색 점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서 똑같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라디언트 툴에서 똑같이 투명도를 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그라디에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검정색이 보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투명도를 끄고 하면 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집기에서는 뭐 여기는 이제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명도 비중을 이제 바꾼다거나 자, 이렇게 하나씩 여기는 이제 바탕을 하나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형되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내가 넣으려고 하는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찔러주면 계속적으로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울 때는 자꾸 그냥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요런 방식.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말 그대로 자, 이렇게 색이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선 방향이라고 해서 혼합되는 모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형상이죠. 적용되는 모양. 지금 이거는 이제 선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 이제 똑같은 드래그지만 원형처럼 만들어집니다. 원형. 자, 이렇게 원형 만들어지죠. 그은 것처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뿔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교재에는 각선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뿔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원기둥 실린더죠. 여기서는 반사형이라고 나오는데 원기둥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형상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모드는 뭐 디졸브 뭐 어둡게 하기 곱하기 벽색상 이거는 뭐 이제 합성할 때 그 상태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정해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성격들입니다. 기본 이제 이 그라디언트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걸 말해주는 거고요. 불투명도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지정된 거에서 50% 정도 빠진 그걸로. 자, 근데 이거는 뭐 여기서도 조절을 해줘도 되고요. 이거 없이 그냥 레이어가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자, 하나 잡고 레이어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자, 수치를 바꿔줘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요. 일단 지금은 기초적으로 이 툴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툴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반전을 체크해 주시면 끝나는 부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제 지금 시작이 바뀌었죠. 자, 이걸 끄기 전까지는 시작 부분이 진하고 뭐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자, 이걸 눌러 주시면 이제 시작 부분이 밝고 끝나는 부분이 어둡게 되겠죠. 그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색깔이 이제 갈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애인데 저기 없어지면 그 좀 뭐랄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지금 화면에서는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이 부분을
매끄럽게 끝나는 부분이나 색상이 연결되던 부분이 이제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랑 투명도는 두 개는 킨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포토샵에서 이 그라디언트를 쓸 때는 같은 면이 빛을 받아서 어, 곡선을 갖고 있거나 볼륨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걸 좀 강조해 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밝은 부분은 기본색이 나와야 하고 어두워 빛을 덜 받아서 곡선부 어두워지는 부분은 빛이 안 들어도 어두워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기본 색상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이면 파란색이 딱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투명도를 체크를 해주고 디더를 체크해 주는 게 그라디언트 툴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땄을 때 지금 이 안에가 이제 가득 찼죠. 자, 이렇게 가득 찼을 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따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럴 때에는 이 아래쪽에 보면 선택 툴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건 패스를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 딴 패스 이 부분은 패스에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 패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패스로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7이라고 돼 있죠. 맨 위에 이제 옵션 창 보면 자 여기를 두 번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칠러주면 이제 이 부분은 다 이제 그 채워져 있던 컬러가 이제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지워지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전체 선택이 아니라 다이렉트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포인트마다 핸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핸들을 여기다 붙여주고 자 요런 식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요 라인에서 여기서 더 이상 뭐 맞출 수가 없죠. 자 포인트가 여기고 그 다음 포인트가 여기인데 여기선 맞출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꾹 눌렀을 때 기준점 추가 도구라고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 이 선상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해주면 이제 기준점이 하나씩 생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확대를 해서 자, 다시 다이렉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의 엣지로 끝나는데 이럴 때는 이 핸들 끝만 잡고 자 이렇게 가운데다 밀어 넣어주고요. 하나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를 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펴주고요.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바운더리 부분에서도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자, 이런 부분은 먼저 번과 같은 개념으로 자, 이 부분에 엣지가 생겨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가고 핸들을 조절을 해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핸들을 한쪽으로 없애고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이런 부분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엣지가 생성이 돼야 하니까 자, 이렇게 조작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곽의 테두리를 전부 다 이렇게 따게 됐으면, 자, 따면 이제 여기 모양이라고 하나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패스로는 이 모양 패스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영역 만들기. 자, 패턴은 이제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든다고 했죠. 자, 요거 이건 0으로 만들어 주고요. 엔티 얼리어스 새 선택 영역 체크해 주시고 고를 하면, 자,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를 다시 돌아와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만들어 줘도 되고 안 만들어 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배경을 해주는데, 배경 이제 이 차를 띄어낼 거니까 배경을 선택하고, 배경을 먼저 락을 풀어야 하니까 복사를 해주고 락은 지워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V를 해주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밑에다 준 다음에 여기는 화이트를 하나 깔아 볼게요. 예, 페인트 톤. 자, 그럼 이제 화이트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깔끔하게 이제 테두리가 따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페더를 한번 해볼까요? 이 앞쪽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괜찮지만, 이 뒤쪽이 조금 너무 뭐라고 하죠? 딱 너무 인위적으로 잘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자, 똑같은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일단 새로 이제 복사한 부분에서 저기 이 마법사 매직봉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된 거에서 수정으로 가서 페더를 해서 페더를 한 이 정도 준 다음에 델리트를 계속 눌러주면 뒷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자면, 자, 지금 이게 이제 페더를 줘서 델리트를 한 거고요. 자, 이거하고 요거는 좀 차이가 있죠. 지금 차이가 보이죠.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뭐 페더를 좀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매직봉 다시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페더를 지금 요 3 정도를 줘 볼게요. 그리고 델리트. 자, 여기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됐으면, 자, 여기랑 차이가,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쨍하게 떨어지는 게 맞고 뒤로 갈수록 희미해져야 하니까, 자, 여기서는, 자, 요거의 이제 뒤쪽이죠. 여기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개를 제일 큰 서클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불투명도는 한 40 정도, 50, 40 뭐 이 정도 사이로 주고, 뒤를 지워주세요. 뒤만 살짝. 앞은 놔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무리가 필요한 건 앞에만 쨍하게 떨어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으면 훨씬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레이어 맨 위에 있는 옵션 툴을 이용해서 아래 레이어와 병합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한 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서 배웠던 그라디언트 툴을 여기에 넣어보면 레이어를 하나 다시 만들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로 들어가서, 자, 그라디언트 툴을 하기 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얼마만큼 넣을 건지 이제 영역을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패스 툴보다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자, 범위를 화지 바깥까지 해서, 자, 범위를 잡고 레이어 새로 선택한 레이어 잡고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그라디언트 툴 잡고, 자, 근데 이제 위치가 좀 애매하죠. 자, 이때는
차 밑으로 넣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뒤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해주고 싶으면, 자, 여기서, 자, 다시 뒤로 넣어주고, 자,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위로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 툴 따는 걸 한번 봤고요. 패스 툴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기준점 추가까지는 봤고요. 모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하나가 좀 더 많이 생겼다 이제 반대로 이럴 때는 기준점 삭제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없애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런 거는 잘못 지었으면 컨트롤 Z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해 주는 건 할 수 있고요. 이 기준점 변환 도구 같은 경우는 기준점 변환 도구 같은 거는 원래 이렇게 직선이었는데 직각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눌러주면 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핸들이 없던 애였는데, 자, 이렇게 이 변환 도구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런 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두께 같은 게 지금 여기서 있는 이 벡터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선의 굵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따는 굵기. 근데 저는 그냥 보통 한 3 놓고 쓰는 게 맞다고 봐요. 3이나 2 정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 획도 없애줄 땐 이렇게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획을 17을 줬다. 자, 획이 내가 어, 획을 이렇게 크게 줬는데 주고 근데 뭐 이렇게 뭐 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체크를 해서 획을 없애 주셔도 되고요. 색깔도 뭐 여기서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조절을 하는 거 여기는 뭐 좌표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만든 레이어들이 2개 이상일 때 모양을 결합하고 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올가미 툴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랑 같은 겁니다. 이것도 뭐 정렬하는 거 똑같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의 이제 버전하고 이 교재 버전하고 조금 틀려서 여기 지금 여기서는 뭐 제한된 패스 드래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쓰는 뭐 이 포토샵 버전하고 좀 틀려도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너무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뭐 현재는 기본 툴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재 뒤쪽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실제 필요한 테크니션이 필요할 때 그때 설명해도 뭐 이해해도 늦지 않는 거라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패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버 7 타입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입 툴은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는 이제 지금 펜 툴 바로 아래 있는 거고요. 자, 펜 툴을 이제 보통 이거 이제 텍스트 툴을 클릭을 하면 자, 위에 옵션에는 이제 글씨체 나오고요. 여기는 쭉 글씨체 내가 원하는 글씨체로 잡으면 돼요. 그냥 얘 찍고 바탕에다 놓고 키보드로 쓰면 돼요.
되게 크게 잡혔네. 넘버 7 타입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툴은 펜 툴 바로 아래 있는데요. 이 타입 툴은 말 그대로 텍스트 문자를 쓸 때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바탕에다 대고 클릭을 하고, 자 위에 이제 옵션 툴 보면 이제 글씨체 뭐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자 이때 바탕이 흰색이니까 자 여기서 블랙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핑이 되면 앞서 배웠던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이렇게 늘려도 뭐 크기 변화는 뭐 그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성격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타입 툴을 하고, 자 커서가 바뀌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 이 글씨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글씨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 나눈 코딩으로 되어 있고 바탕체, 아니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글씨체를 드래그 하고요. 컨트롤 누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면 계속 글씨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방향키로 하단을 계속 내려주면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글씨체를 바꿔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글씨체가 이제 바꿔졌을 때, 자, 맑은 고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레귤러라고 하는데 이거 캐릭터입니다. 이게 캐릭터, 글씨가 갖고 있는 레귤러, 기본, 볼드, 굵게, 뭐 요거 아니더라도 자 보시면 나눔 고딕, 자 이렇게 떠 있는, 지금 여기는 같은 나눔인데 굉장히 글씨가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라이트도 있고, 레귤러 기본, 볼드, 그다음에 엑스트라 볼드 더 굵게 되겠죠. 뭐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나오고, 근데 아까 스케일로 줄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폰트로 글씨를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성격입니다. 뭐 이 가장자리 부분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뭐 매끄럽게 뭐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글쓰기 할 때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다음에 컬러겠죠. 지금 여기서도 뭐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 스타일인데,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드래그를 풀고요. 자, 이렇게 잡고, 자, 여기서 스타일에서 부채꼴로 했을 때 이렇게 휘죠. 이게 글씨가 짧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부채꼴 모양으로 하면 부채꼴이 되고, 여기서는 구부리기의 강도를 더 줄이거나 더 얕게 하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곡을 한쪽만 더 많이 되게, 가로 왜곡이죠. 자 이렇게, 자 세로 왜곡, 그죠?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런 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하는 툴이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여기는 그 글씨를 어떻게 만들지 뭐 그런 거예요. 그 형상이고요.
자, 여기서도 뭐 똑같이 다 이 왜곡반은 다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문자 단락 있죠? 요거를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를 쓸 때 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냐면, 사진을 다시 하나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고 싶어. 내 이름을 하나 새기고 싶다. 이럴 때 GTR이라는 글씨를 이제 쓰고 여기 차에 좀 어울리는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원래 있는 색을 찍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뭔가 안 맞죠 이게 그죠? 이게 좀 안 맞아 이게 왜냐면 얘는 평면에서 그냥 바로 쓴 거고 얘는 좀 대각선으로 삐뚤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처럼 부채꼴에서 주고 근데 부채꼴을 제로로 만들고요. 가로 왜곡을 자,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로 왜곡을 준 다음에 글씨가 들어갈 만한 이 위치 그 다음에 크기도 좀 조절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글씨 크기가 뭐 조절이 됐다. 이렇게 보죠.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글씨체를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 원본은 안 보이게 하고 사본을 가지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문자 레스토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스토어를 시키면 얘는 이제 글씨가 아니라 얘는 그림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 그림이 된 거기 때문에 얘를 눌러도 드래그해서 변하지 않죠. 커서가 자 다시 한번 자 이 글씨는 자 얘는 레스토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서를 대면 변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드래그도 되죠? 자 그런데 얘는 커서가 변하지 않아요. 그림이기 때문에요. 레스토어라는 거는 그림으로 변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 변환을 시키고 컨트롤을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맞추게 되면 원근감도 살고 이제 이거에 좀 이제 그림의 각도하고 좀 맞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불투명도를 오파시티 값을 한 90 정도로 빼주면 85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글씨가 삽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타일링 이 텍스트에서 스타일링은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곡률이 심한 유리에도 스티커 같은 걸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합성을 할 때 로고가 들어가거나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텍스트를 좀 더 쉽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넘버 A 셀렉션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렉션 툴은 앞서 했던 내용 중에 펜 툴을 딸 때 이제 알려드렸던 건데 이 펜 툴을 보면
파일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펜툴 할 때 이제 요거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셀렉션 툴은 이 펜 툴을 해서 이 쉐입이 생겼을 때 그 쉐입을 한 번에 선택할 때는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 얘가 한 번에 다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다이렉트로 선택을 하면 이게 아이고, 실수했네요. 자, 이걸 하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라인이 하나 이제 잡혀 있잖아요. 이때 같은 레이, 자, 다시 펜 툴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해서 새 레이어가 아니라 모양 결합 뭘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새로운 라인을 자 이렇게 땄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레이어가 두 개가 이제 이 패스가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모양 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결합이 되면 이쪽 라인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패스 두 개가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왜 필요하냐면 내가 사진을 한 장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두 개씩 또 아니면 뭐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놓고 하기 때문에 같은 레이어에서 패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따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넘버 9 쉐입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툴은 컴퓨터가 이제 이 포토샵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게 도형이에요. 이 도형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그냥 그 컴퓨터 계산돼서 나오는 형상이기 때문에 자, 이 셀렉션 툴 바로 아래 있는데 자, 여기 사격형 도구가 있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타원 도구, 다각형, 선, 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뭐 이렇게 있는데 사각형 도구는 윤곽 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거나 지금 보시듯이 여기서 요거나 똑같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얘는 쉐입이 이제 패스처럼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윤곽투라고 이런 식으로 다 살아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준점 변환 도구를 이용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형상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얘네는 그런 벡터 기반의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도 확대를 해보면 둥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타원형 도구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도 다 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런 거 뭐 다각형도 뭐 다 그렇고요. 선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정의 도구 여기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게 사용자 정의 도구를 치면 여기 옵션 바에 이렇게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갖고 이 모양이면 이 사용자 도구를 썼을 때 자, 이 모양이 형상적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거는 뭐 담배 흡연 금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겠죠. 하트 모양도 있고요.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얘는 이런 것 쓰고 자 이렇게 썼을 때 자 요것 모두 매직복으로 여기를 잠시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네들도 패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선택 영역 만들기 자 여기 똑같죠? 오케이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레이어로 돌아와서 자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페인트 도구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쉐입 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도형이라든지 내가 좀 더 빠르게 형상을 뭐좀 손볼 때 이런 툴들을 불러와서 변형할 면적을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게 형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차 포토샵 강의 이제 과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제출하실 때 이제 오늘 배웠던 그라디언트 툴, 그다음에 펜 툴, 뭐 그다음에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를 꾸며볼 건데요. 굳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자동차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어, 오늘 이제 강의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툴이 사용되었는지, 그다음에 텍스트가 사용되었는지, 그다음에 텍스트에서 나오는 이런 그 스타일링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어, 저기 펜 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땄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시로 데모를 보여드릴 거는 이 자동차 사진에서 모형 사진에서 배경을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좀 낮추는 방법, 배경 이제 채도를 좀 어둡게 가는 방법, 그래서 차가 좀 돋보이게 하는 거하고 텍스트에 이제 그 스타일링을 이용해서 글씨를 이 자동차 모형의 표면에 스티커처럼 이제 그런 형상을 넣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떤 이미지를 사용하시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제를 진행을 해서 PDF나 아, PSD 파일이나 뭐 TIF 이 파일로 저장을 해서 PSD 그러니까 포토샵 파일이나 TIF로 저장을 하셔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제출하는 거에서 뭐 용량이 막 30메가가 넘어가면 이제 과제 제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용량을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저는 이제 어떻게만 들어가는지가 보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보기에서 표시자, 눈금자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금자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뜰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꺼볼게요. 눈금자 끄니까 없어. 그래 이때 눈금자를 키시고 자 여기서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지금 여기도 뭐 되게 고해상도 사진이어서 그런데 자 얘를 15 정도로 줄일게요. 15 폭을 15로 줄이는 거예요. 해상도는 150 정도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 비율 제한 이거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요. 저장. 그러면 훨씬 그림이 작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140원에 105로 줄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얘를 한번 이 상태에서 TIF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 없으니까 없고 자, 저장을 했을 때 얘가 다른 이름 저장 TIF가 어떤 거냐
얘인데 얘의 저장 용량 속성을 보면 141메가. 원본 자체가 높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용량이 커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제 거 개인 메일로 과제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대신에 이제 그 기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경을 한번 어둡게 죽여볼게요. 그래서 이거 배경을 죽일 때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한번 그 어둡게 만들 배경의 범위를 펜 툴을 이용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할 때는 항상 먼저 레이어에서 잠궈져 있는 배경을 복사해서 만들고 잠겨져 있는 건 버리고요. 자, 하나 더 복사해서 원본 살려놓고, 자,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를 딴다기보다도 배경을 뒷배경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배경을 이제 부분을 이제 면적을 이렇게 잡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자, 앞부분은 뭐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이미지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 그 경계선에 맞춰서 라인을 따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경계를 맞춰서 따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이 희미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경계가 불명확한 거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 이런 부분이죠. 이제 경계가 딱 끊겨지지가 않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안쪽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희미한 부분이 있으면 좀 안쪽으로 경계를, 그렇다고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희미한 부분의 안쪽으로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범위가 잡아지면 이렇게 잡아졌죠. 자, 그러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자, 패스로 가서 선택 영역 만들기, 자, 패스,
자, 레이어 새로 만든 부분 와서 그라디언트 툴을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자, 색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바꿔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색깔이 지금 이렇게 투명도로 바꿔주고요. 뒤에서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이 이제 들어갔으면 선택을 해제하고 만들어진 라인에서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인데 레이어는 지금 표준으로 들어가 있죠. 이 색깔이 그라디언트가 준 그대로. 자, 여기서 곱하기를 한번 해보거나 자, 곱하기를 하면 뭔가 좀 자연스러워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고 불투명도를 살짝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불투명도가 조절이 된 상태에서 보면 경계가 됐던 부분들이 자, 이렇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이제 경계가 졌던 부분들이 어색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길 때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개 지름이 좀 되게 커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툴로 뭐 브러쉬나 이 부드러운 툴을 잡고 자, 이렇게 커서를 한번 보고요. 500 정도 되는 커서 잡고 좀 더 줄여볼까요? 한 450 정도 잡고 불투명도 40 뭐 이 정도 40으로 잡아보죠. 40 흐름도 40 정도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클릭을 여러 번 해서 경계를 죽여주면 그죠? 이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할 거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어차피 이건 안 보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만 그리고 선택에서 페더에서 페더를 한 30 정도 줘볼까요? 그리고 델리트 예.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뒷배경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지우개를 가지고 조금 커서를 여기가 이제 아마 아까 라인 딸 때 오버랩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건데 자, 이 부분을 지우개를 이용해서 닦아내듯이
이렇게 닦아내듯이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 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곱하기가 아니더라도 오버레이를 해줘도 되고요. 효과는 비슷비슷합니다. 아니면 소프트라이트 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틀린 거니까요. 뭐 저렇게 해서 뭐 이거는 뭐 꼭 이거 할 때 이거를 써라라고 하든 뭐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색상으로 너무 어두워지고요. 뭐 표준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곱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곱하기 정도 하고 그다음에 투명도로 살짝. 하여튼 여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면 뭐 또 꼭 굳이 이 툴이 아니더라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패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 패스를 써서 여기 이제 자, 여기가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 앞유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는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건들자면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 펜 툴이 만들어졌으면 똑같이 잡아주고 레이어로 와서 자, 여기서 레이어 하나 다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아래 선택해주고 컨트롤 CV로 해주면 굳이 뭐 레이어를 안 만들어도 됐겠네요. 자, 이렇게 컨트롤 CV 해주면 자 이렇게 이 앞유리만 이제 선택이 됐겠죠. 그럼 이 앞유리를 이제 어둡게 해야 하잖아요. 이럴 때는 똑같이 그라디언트로 뭐 또 쓰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매직 툴을 이용해서 매직 툴로 이제 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주변을 찍어주면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 외곽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유리가 잡힌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선택을 이용해서 반전으로 하면 자 여기 주변 테두리가 없어지고 여기만 잡혔죠. 자 그럼 이것만 이제 그러면 이 유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그라디언트를 줘도 되고요. 직접 대신에 이제 여기서 직접 그라디언트가 먹으면 이 유리 레이어 아니 앞유리 레이어에 직접 먹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 레이어를 하나 다시 만들고요. 자, 여기서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점점 밝아지죠. 여기 하이라이트 맺혀지고 여기가 이제 그림자가 맞히는 건데 지금 여기가 어두워지고 있죠. 그래 이거를 여기서부터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먹였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이제 얘는 선택을 해제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불투명도를 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그림자가 잡히는데 이 그림자 있는 부분은 자, 지우개에서 여기 지금 이제 불투명도로 줬는데 이제 100%로 주고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칼처럼 끊어져야 하는 면이기 때문에 지우개로 선택을 해서 하드 모양으로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요. 그죠? 깨끗하죠? 이렇게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우개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펜 툴을 이용해서 이제 이때는 이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 주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이제 하이라이트가 잡히는 걸 좀 원한다라고 하면 닷지를 이용해서 닷지는 이제 밝게 빼주는 거니까요. 부드럽게 노출은 60 정도. 자, 이렇게 살짝만 잡아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어두워지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맺혀졌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자, 그러면 40 정도로 줄이고 하이라이트를 없애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해서 더 어둡게 유리를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했는데 이 텍스트에서 스티커를 하나 붙여보도록 하죠. 이것도 똑같이 앞유리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SM 모터라고 한번 써보죠. 이렇게 글씨가 써지면 이 글씨도 이제 하나가 이제 보존이 돼야 하니까 복사해 주시고요. 자, 일단 얘도 약간 휘어져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스타일링해서 부채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가로 왜곡을 좀 줘볼까요? 자, 이쪽이 좀 커야겠죠. 왜냐면 이제 대각선상에서 지금 보이는 뷰 자체가 대각선상이니까 가까운 쪽이 좀 커 보이겠죠. 자, 이렇게 좀 크게 오케이. 자, 그리고 세로 왜곡도 필요하겠죠. 반대 이쪽에 세로 왜곡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도 얘가 하나 복사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레스터화를 시키면 타이핑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수정을 하거나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꼭 만들어서 사본으로 복사를 해놓고, 자, 이제 된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부분을 눌러서 레스터화를 시키고요. 자,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자, 이렇게 이제 글씨가 들어가고, 자,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글씨가 정면에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왜곡을 좀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에 이제 맞춰서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글라스가 이렇게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색이나 여기나 똑같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글씨를 아까 만든 그라디언트 밑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라인이네요. 자, 그러면 밑으로 두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묻히는 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돼야 하는데 여기는 안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일단 하나 이제 레이어 그림이기 때문에 어, 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지나가는 라인, 자, 이렇게 잡고 범위를 설정해 준 다음에 지금 이 레이어 꼭 잘 보세요. SM 모터 레이어 잡고 이 그림자가 지나가는 방향을 사선으로 올가미 툴로 잡아 놓고요. 그리고 번은 태우다 어둡게 만드는 툴이죠. 자, 요거를 가지고, 자, 이 정도 커서의 영역에서 노출은 한 40 정도에 두고요. 먹질 않네. 어디지? 컨트롤 CV를 하나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컨트롤 CV를 해서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 이 위치에다 놓고 이미지 조정해서 채도, 자, 이렇게 밝기를 어둡게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해주고 채도도 좀 낮춰주고요. 자,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 주면, 자, 이렇게 음영이 먹히고 희미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진짜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처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에서는 뭐 한 가지 기능만 갖고는 효과를 내기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이제 툴하고 효과, 필터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지금 이 툴들, 뭐 패스, 오늘 배운 이제 패스라든지 타입이라든지 그라디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툴들이에요. 이거를 얼마만큼 숙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실제감 있고 또 다른 필터나 이런 옵션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익히는 거는 이 툴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얼마만큼 이제 키울 것인가, 그거는 이제 연습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예제들을 잘 따라 하시면 이제 뭐 웬만한 사진 합성 같은 거는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쉐입 툴을 이용해서 스티커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쉐입 툴을 보면 자, 여기서
사용자 정의 툴로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정의 툴에서 자동차에 어울릴 만한 뭐 요런 모양이 있네요. 자, 이렇게 쉐입 하나 만들고 얘도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요. 패스로 가서 선택 영역 만들기.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레이어로 와서 지금 새로 만든 레이어에다가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컬러는 아까 했던 이런 컬러들, 자, 이렇게 좀 진한 걸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얘는 안 보이게. 자, 요런 모양으로 하나 이제 이 바디 라인에 넣는다고 볼 때요. 자, 이렇게 넣으면 여기 안 맞겠죠. 당연히 이게 여기 들어가려면 뭔가 좀 왜곡이 있어야겠죠. 자, 모양을 조금 줄인 다음에, 자, 이 방향으로 가려면, 자, 이게 수평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여기 라인에 맞아야 돼요. 자동차 이 라인에. 요게 이 어깨 부분, 이 모양의 어깨 부분이 이 라인에 맞아야겠죠. 자, 그러면 한쪽은 맞는데 이쪽 이만큼 이격이 있으니, 자, 이럴 때 컨트롤을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흰색이 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어깨는 맞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있겠죠.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크기일 때는 가까운 게 커 보이고 뒤에 있는 게 작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컨트롤 누르고,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원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원근법 아시죠?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가까운 있는 건 크고 자세히 그리고 멀리 있는 건 희미하고 생략해서 그리는 원근법처럼 원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컨트롤 누르지 않았는데도 흰색으로 되어 있죠, 커서가. 자, 이때 여기만 잡고 누르면 양쪽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자,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형상인데도 여기가 더 작아졌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다시 컨트롤 누르고 가운데를 잡고 여기도 높이를 맞춰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위치는 맞았는데, 차체 표면에 이제 딱 잘 붙어 있는 그 표면을 따라서 이제 붙어 있는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는 이 차체가 갖고 있는 섹션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각도가 있고 튀어 나온 다음에 약간 볼륨이 있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형상에 맞게 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이미지를 해서 오른쪽 버튼,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뒤틀기라고 있어요. 뒤틀기에 들어가서 살짝 이 배가 부른 느낌대로,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 볼륨은 잡혔는데 이제 이 볼륨을 잡아야 하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올가미 툴로 넉넉하게 잡은 다음에 무브,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자, 이렇게, 그리고 엔터. 자, 선택 해제하시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약간 찢어져 있는데 요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다시 찢어내서 할 건데, 자, 이 툴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 부분,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V 복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보낸 다음에, 자, 여기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자, 지우개는 단단한 하드에서 100%로 해준 다음에
이 쉐입을 따라서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이미지는 아래 레이어하고 자, 옵션을 통해서 병합을 해서 이미지를 하나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지우개를 이용해서 자, 올라온 부분을 살짝 깎아주세요. 이렇게 깎아 주셔도 되고, 여기서는 뭐 안 깎아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깎아 주신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면을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깎아 주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다음에, 자, 여기 닫지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 윗부분이 이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밝은 부분이잖아요. 빛을 받는 부분이니까 밝게, 그리고 한 이 면적에 맞게, 면적 정도 맞게 이렇게 한 10 정도 잡고, 노출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를 싹 지나가게. 자, 이 정도 밝아졌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어두운 부분 번을 이용해서 좀 더 간격을 좀 더 줄이고 한 3 정도 줄인 다음에 번을 이용해서, 너무 작네, 한 5 정도로, 5 정도로 잡아주시고 아래를 번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어주면 입체감이 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스티커가 이제 모양이 마치 진짜 원래 있던 차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런 형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과제 이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한 주간 또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 오실 때는 굳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뭐 패션 잡지에 뭐 사람들 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델들을 그 패스로 따서 배경을 죽이고 모델이 좀 부각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 패스를 이용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그 모델들이 그 차고 있는 뭐 액세서리라든지 귀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따내서 이제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그 도형 툴 있죠? 여기 있는 도형 툴들을 이용해서 모델의 팔이나 얼굴 뭐 이런 부분에 문신 타투를 한 것처럼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이미지들은 자유스럽게 어떤 주제의 이미지든 상관이 없고요. 오늘 했던 이 네 가지 툴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TIF 파일, 그러니까 TIF 파일이나 PSD 파일 둘 중에 하나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낼 때는 PSD 파일하고 아니면 TIF 둘 중에 하나 파일하고 원본 JPG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이미지 JPG, 이 두 개 파일을 합쳐서 총 3개의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용량 때문에 제출이 안 되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동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